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관계가 수교 이후 취약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 책임일까요? 2019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2022년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역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에 이어 2022년 1월 니가타현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사도 광산은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기간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무성은 사도 광산이 등재 신청을 보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면 안 된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자민당 보수파가 반발하고 나서자 기시다 일본 정부가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또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이 등재 시기를 조선인 강제 동원 시기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강제 동원과 관련된 유산들은 제외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1850년에서 1910년으로 한정된 시기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 동원의 역사를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강제 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의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기로 등재 조건을 추가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7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인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거짓말로 왜곡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약속 위반, 진실 왜곡, 기만의 일본 행태는 이미 그동안의 역사 전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전쟁을 일으키게 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한일 청구권 문제, 즉 배상 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은 진실일까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신하 S 사부로 의무상은 그해 11월 29일 일본 국회에서 협정으로 한국에 지불한 돈은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일본 의무성 국장도 일본 참의원 답변에서 한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야나이 슌지 국장의 증언대로 유교 보호권만 소멸됐고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2003년 9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준비 서면에서는 일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강변하는 입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정작 일본 정부 아닌가요? (1990년대만) 해도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침략의 역사에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조차 사라지게 된 것은 1994년 도쿄대 후지오카 노부카츠 교수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자학적 역사관이라며 이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자는 자유사관을 주장하고 나섰고, 1997년 1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창설된 이후 일본의 역사 민족주의가 새롭게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과거 역사의 행동을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의 역사 민족주의, 국수주의 경향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는 냉전 피해 당사자로서 냉전 구조 해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지만 한반도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일본은 냉전이 유지를 통해서 계속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서로 상충된 입장에서 비롯됩니다. 일본이 안보 우호국 성격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를 근간으로 한 일본의 한반도 냉전 구상에 동참하라는 압박 공세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북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일본에게 보다 큰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일본은 대국주의를 지향하면서 한국을 자신이 통제적 지배하에 묶어두기 위한 경제, 영토, 역사 침략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일 패권 전쟁과 이에 따른 동북아 재편이 끝날 때까지 한일 관계는 일본이 전략적 입장 때문에 장기적인 복합, 갈등 관계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열악해졌으며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도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일본 NHK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동북아 재편을 둘러싸고 한국 길들이기를 하려는 일본을 비판하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일본 정부의 의도에 놀아나며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한일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지우려는 윤석열 후보의 한국 정부 책임론은 자학적
자기 비하로서 그가 주목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것이 슬프다는 비판이 왜 나오겠습니까? 1980년 한국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일본이 6분의 1이었지만 2021년 현재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많습니다. 노구치 유키오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 영예 교수는 2021년 12월 12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정체된 반면 한국은 급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카지마 타케시 도쿄 공업대 교수는 이런 현상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논조, 혐한 기류가 나타났다며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인들로서는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견국의 선두로서 대일유교에서 자신감을 갖고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일제의 침탈, 야욕,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게 지배적 종속 관계, 노예 관계를 강요하는 일본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 놀아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현대판 이완용, 내국노 발상 노릇을 하고 나선다면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주권방송 알려좀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